똑같은 타일인데 왜 여기는 500만 원이고 저기는 800만 원일까요? 단순히 싼 곳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아닙니다. 견적서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종이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숫자만 싼 견적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한 견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자재가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견적서가 싸 보인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막상 공사를 들어갔더니 견적서에 안 보이던 거 더 붙어서 결국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싼 견적서라고 해서 전부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자재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시공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지 이걸 모르면 견적서는 그냥 숫자 덩어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견적서 속 숨은 숫자를 읽는 법, 다른 자재가 실제 견적서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외벽 견적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항목이 단순하죠. 자재비, 가공비, 그리고 운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적서는 저희가 공장이나 물류지에서 현장까지 가공된 자재를 보내드리는 것까지만 책임지는 견적입니다. 시공, 현장 보관, 양중, 폐기물 처리 같은 기타 항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납품 견적서를 시공 견적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재 납품 견적서를 받고 나서 진행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자재가 나가기 전에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돈이 들어온 걸 갖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 바로 자재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0T 타일 시공 견적서입니다. 방금 보신 자재 납품 견적서와 구성이 다르죠. 자재 사양과 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총 금액과 부가세 포함된 금액과 계약금과 그 다음에 잔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틀린 점은 자재비에도 스펙이 600에 600이냐, 그래서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현장 커팅이나 다른 부재 사항이 있으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란에는 운임이 얼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항목들을 다 보게끔 나와야 되는 게 견적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적서에도 현장을 확인 전인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실측이나 현장 방문 후 최종 견적에 반영합니다. 이건 애매하게 숨기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비용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견적서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종이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어디까지 포함이고 어디부터 별도인지 명확해야 고객님도 시공팀도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페데스탈 데크 시공 견적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데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판 자재인 타일 가격만 먼저 보시는데 실제 견적에서는 타일, 페데스탈, 부자재, 운임, 시공비 등 여러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페데스탈 견적서를 보면은 자재 스펙이 나와야 되고 규격이 나와야 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 페데스탈이 어떤 높이에 어떤 게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견적서에는 이런 정보들이 정확히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출을 하는 게 맞지, 전체적으로 제일 높게 들어가는 페데스탈을 놓고 그 금액을 갖다가 다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데스탈에도 부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몇 개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근데 저희가 빈칸으로 남겨둔 거는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에 맞게 사람이 날라야 될지, 크레인이 날라야 될지, 지게차가 날라야 될지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최종 견적서를 냅니다. 데크 견적 역시 자재 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건을 반영한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적서 볼 때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면, 첫째, 자재 규격을 확인한다. 둘째, 수량 산출 기준과 로스분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운임이 어디까지 포함인지를 확인하세요. 넷째, 하차와 양중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시공비와 커팅 가공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섯째, 기타 경비가 현장 확인 후 반영되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외벽처럼 가공이 중요한 자재는 가공 위치와 방식까지 확인을 하세요.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견적서에서 놓치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재는 고객님들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만 싼 견적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한 견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른 자재가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